그럼 내일은 어떤 이슈가 투자자 여러분을 찾아갈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K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CXL 인증 러시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D램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서버 업체로부터 CXL DDR5 고객 인증을 완료했는데요. 같은 제품의 저용량 버전에 대해서도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128GB CXL D램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고 256GB에 대해서도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XL은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가속기로서 고비용 가속기가 없어도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에 대한 전망 김은태 매니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심도 좋았는데요. 이 두 기업 전자니스의 동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사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CXL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어제 엔비디아가 또 한번 상승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아마 동반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온 내용 중에서 CXL이라는 기사는 지난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줄곧 연이어서 나왔던 기사였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CXL에 대한 개발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는 게 CXL 1.0, 1.1 버전을 쓰고 있고 지금은 2.0 버전도 상용화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제 테스트 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이 CXL 3.0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 다음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에 대한 다음 후속 타자가 CXL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CXL은 지금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는 1.0 버전과 1.1 버전인데 사실 그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DR4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 DDR4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HBM하고 속도전을 맞춰놨을 때는 당연히 HBM이 더 월등하게 우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우월을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 이상에 대한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0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DR5가 또 필요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DDR5의 이제 속도전을 맞춰놓으면서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2.0 버전이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편화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보다는 CXL에 대한 수요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시장 점유율을 본다라고 했을 때 2.0 버전은 지금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1.1 버전과 1.0 버전이 물론 시장 점유율을 놓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26년이라든지 27년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2.0 버전부터 3.0 버전이 훨씬 더 시장의 점유율이 더 압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HBM보다는 CXL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CXL에 대한 기업들을 찾아보면은 뭐 네오셈,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칩으로 들어가고 있는 DDR5 관련된 종목들은 뭐 TLB, 대덕전자, 심텍, 그리고 3A 로직스,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 조정받았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하는 것보다는 그 외쪽으로서 DDR5라든지 CX에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HBM에서 CXL로 수요가 이동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CXL 관련주로 눈길을 돌려보자라는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의 귀한 테슬라 실적 쇼크를 잠재웠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입을 기폭제로 삼아서 주가가 10% 비싸게 거래됐는데요. 간밤 테슬라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에서 4.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직후 역대급 어닝 쇼크가 드러났습니다. 1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9%나 밑돌았는데요. 특히 전기차 부분 매출이 20%나 급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 주가는 오히려 5% 넘게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 덕분이었는데요. 그는 정부에서 주된 작업이 끝났다면서 다음 달부터는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6월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시범 운영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가형 전기차도 곧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6개월 동안 최저가 수준이었던 주가가 바닥을 탈출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도 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전기차에 대한 투심이 회복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비엔 등 일제히 반등을 보였는데요.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머스크가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셀부터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정말 머스크가 돌아온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2차 전지 반등이 이제 시작인지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제시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차 전지가 워낙에 또 공매도권에 대한 과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자리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쇼커버링 자리는 뭐 주가를 한 번에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그 공매도권에 대해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바닥이라고 논하기는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머스크가 이번 테슬라에 대해서 5월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가겠다. 도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내 임무는 거의 끝나갔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와에 대한 관계 해설이 조금 이제 기사화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또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세로 인해서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또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머스크도 한 발 빠르게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이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테슬라 쪽에 대한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좀 더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판매량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너무나 좀 형편없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한번 본 사업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 이번에 또 애프터 마켓에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했던 것처럼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연이어서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배터리 부분 관련돼서는 아직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역시나 화재에 대한 위험성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어느 정도 적정폭을 줄여놓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체크해본 상태에서 접근한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시장 내보다도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보는 게 좋겠는데 일단은 배터리 부품에서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아모그린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소재 부품에서 본다라면은 대진첨단 소재라든지 뭐 모티브 링크 이런 자동차 부품 종목들에 대한 소재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소해야 될 리스크가 배터리 단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를 좀 관심을 돌려보자라는 인사이트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흥태 매니저와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